연구만 하고 끝낼 때 아니다 싶어서 귀신같이 또. 혹시 롯데의 대표적인 껌 브랜드인 자일리톨을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채널에 정말 자주 나와주신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님과 함께 아주 흥미롭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소화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정말 뭐 다 아시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아산병원이 아니고 이제 닥터 프렌즈 자문의사처럼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프로그램에 또 나오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체요법의 허와실, 어떤 학문이 대체요법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 교수는 대체요법 하러 나오면서 한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학문적인 그런 치료의 개념의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낱낱이 적어도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대체요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전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뭐 소화 안 될 때 챙겨 먹는 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저도 진통사연제만 먹으면은 바로 위험이 도지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대체요법을 써본 적은 없지만 지나면서 모른 채로 대체요법을 경험해 본 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양배추 같은 걸 먹는다든지 뭐 그 양배추 성분의 뭔가를 먹는다든지 조금만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검색해 보면은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사실 너무 궁금한데요. 그게 저희들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 분들은 진료실에서 친하면은 저한테 이제 메모지 하나 달라고 하면서 요즘 잘 나가는 대체 식품의 홈페이지를 적어주면서 다음에 꼭 한번 찾아보라고. 이게 환자분들 아니면은 건강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우리나라에 있는 홈페이지 하나, 미국의 홈페이지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무작정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 역할을 1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으면은 다음 진료실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까지는 충분히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걸 대체의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의학은 보완 대체의학, 보완이라는 게 메인이 아니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캠요법이라고 하는 게 컴플리먼터리라는 게 이제 보완하는 거고요.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게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디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자연식품들, 우리가 잘 아는 허브, 잠이 안 올 때 백엔잎에 향을 뿌린다든지 정말 유명한 건 프로바이오틱스. 그것도 대체의학인 거예요. 조금 전에 아니라고 말하셨지만 하고 있네요. 먹는 것 중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먹잖아요. 그게 이제 내추럴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고 해서 몸으로 하는 것들. 요가, 명상, 태극권, 기체조, 육체적인 행동이나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보통 위장관 같은 경우가 자율신경계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그 특정 부분은 분명히 그 신경계 문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디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로 제가 치료했는데도 안 되면 정신과 선생님들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뇌, 장, 축이라고 해서 브레인 것 엑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소화기내과에 있는 위장관의 질환들이 머리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시험 기간에 긴장하면 화장실 뛰어가는 것도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엄청 뛰어가요. 나는 긴장이랑도 상관이 없어. 그럼 병기 위해서 공부하는 정도. 보시면은 인도나 일본이나 독일, 중국, 한국, 여러 나라, 미국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진료실에서 어느 여자분이 오셔서 내시경은 나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소화가 안 될 때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메스틱 같은 제품을 먹으면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가 되게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으로서 치료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 왜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실 저희들이 의과대학 때부터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는. 저희는 그렇게 이제 배워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3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요즘 속이 너무 쓰려서 양배추즙을 먹고 있는데 먹어도 계속 쓰리다. 그래서 카베진이라고 하는 약을 먹었더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환자는 스스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났을 때 카베진을 또 먹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고 나면 웬만한 전문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봐야겠네요. 그래서
빨간색 하이라이트 층을 보시면 진료실의 의사들이 보완 대체의학이 과학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근거해서 환자들의 이러한 접근법을 종종 무시하게 되는 게 사실은 맞죠. 차팅을 할 때 칩 컴플레인이라고 하듯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으니까 얘는 옆으로 좀 밀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환자가 자꾸 이쪽을 얘기하면은 잠깐만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환자는 말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변 이웃분들 그다음에 뭐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올린 여러 가지 수기들을 보고 먹고 나서 좋아졌는데 말하면 또 야단 맞을까 싶어서 말 못하고 먼저 말을 안 꺼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의과대학에서 널리 가르치지도 않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들은 그 근거라는 게 전문의약품을 더 앞질러서 만들어지는 그런 근거는 아니고 보완 대체의학은 보완 대체의학만큼의 근거가 있는 거지 주된 치료법을 두고 거기에 맹신하라는 건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근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근거는 없지만 권고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근거는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약이 안 먹을 때는 권고를 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근거 수준이 높으면서 권고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근거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게 저 근거도 없네라고 하는 그 근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이용되고 근거 있게 쓰고 있지만 다른 연구가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어느 순간에 하는 거를 바뀔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근거 수준이 낮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근거 수준이 낮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권고 수준이 약하다라고 표현되는 거는 의사들이 저희들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는 환자들은 요거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한 권고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소극적인 권고. 자, 그래서 한번 꽤 유명한 논문들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보완 대체의학을 많이 사용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이 많이 없는 시골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보완 대체의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특히 소화기 내과 질환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는 게 기능성 소화불량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다음 변비,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을 기능성 소화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 질환 환자들의 한 64% 정도가 식이요법이나 약초요법을 사용하고 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약을 받았더라도 사용한다. 그래서 보완 대체의학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그룹핑을 해서 봤더니 남자보다 아무래도 여자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미국인보다는 백인이 좀 더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연소득이 높은 그 다음에 심장이나 다른 질환을 많이 동반한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찾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건강에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페퍼민트 캐러웨이라고 하는 건데 저 캐러웨이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캐러웨이 씨앗인데 이전에 로마 시대에도 그 호밀빵 위에 보면 뿌려져 있는 아니 호밀빵 속에 있는 씨앗이 캐러웨이 씨앗인데 로마 시대에도 밥 먹고 나면 캐러웨이 씨앗을 이렇게 씹어 먹는 습관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페퍼민트와 캐러웨이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그런 연구가 많이 됐군요. 네,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작용 기전을 보시면은 광고하는 약들 중에서 진경제에 해당되는 약들.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병원은 못 가고 집에 보니까 페퍼민트 티백이 하나 있더라.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진경제라는 게 사실 경련을 일으키는 거를 좀 이렇게 진정시켜준다 약간 그렇죠. 이런 뜻이니까요. 그걸 먹으면서 병원으로 가야겠네. 최근에는 모 회사에서 이제 숙취 해소제도 짜먹는 게 나왔던데 페퍼민트 맛이 같이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게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 페퍼민트와 캐러웨이를 위약을 먹은 분하고 비교해봤더니 훨씬 더 통증의 강도, 소화를 시키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이 좀 호전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연구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화가 돼야 되겠죠.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돈이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역시 있더라고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게스트로엔테롤로지스트가 소화기 내과 의사라는 뜻이거든요. 밑에 레코멘디드니까 첫 번째로 레코멘드 되는 대체의학. FD가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약자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대체의학의 가격은 비슷하구나. 싼 가격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19불? 2만 원 정도 남짓이니까 상비약 정도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사실 저거는.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동양으로 좀 돌아와서요. 감초. 감초 안에서 특정 성분을 제외하고 만든 약재가 DGL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라고 하는 게 뭔가를 뺀다는 의미의 영어이기 때문에 글리시리진이라고 하는 성분을 제거한 감초.
보시다시피 전해질도 불균형시키고 혈압도 올리고 부종도 만들고 부정맥도 약간 야기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위험한 성분을 그 성분을 화학적으로 뺀 다음에 만든 게 DGL이라고 하는 식품이고요. 표에 보시면 DGL 감초랑 위약이랑 또 비교를 해봤더니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증상 자체를 전반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더라. 집에 감초차는 없으시겠지만 급하게 감초는 없겠지만 감초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제품이 있겠죠. 이제 DGL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어로 된 외국 풀이 아니고 감초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고 역시 가격이 또 한 20불 정도 되죠. 그러네요. 비슷한 가격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대체의학이나 전통의학 하면은 중국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또 네. 대체의학이 이베로가스트라고 해서 독일의 활명수라고 닉네임이 붙어져 있는 보시면 50년 이상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9가지 허브로 구성된 액상 제형이고 우리나라에도 모 제약회사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걸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덜 안 맞으니까 이게 방울방울 먹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버터푸드 맛이에요. 쑥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방울방울 5방울 떨어뜨리세요 개갈이 안 해서 나지.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시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바이에른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정도면은 꽤 유명한 독일의 대체의학 식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방울방울 먹으니까 앞에서 보신 것보다는 가격이 좀 꽤 있죠. 그러네요. 비싸네요. 비싸네. 독일 차가 비싼 듯이 네. 독일 차도 비싼 느낌이 비싸네요. 2배 가격 하네요. 네, 보시면 아까 저 캐러멜이가- 페퍼민트도 있고요. 그러네요. 이베로가스트라고 하는 것도 카모마일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차로 먹을 수 있는 레몬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다 위장관 운동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되고 위가 아플 때 도움이 되고 하는 멀티 타겟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타겟팅을 하는 기전을 가지고 소화를 좀 잘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약입니다. 커피 같은 거 마시러 갈 때 내가 좀 평소에 좀 속이 불편하고 이러면 허브티 같은 거 마시는 거는 뭐 좋은 습관일 수 네. 있겠네요. 그다음 일본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 육군자탕은 일본어를 영어로 했던 것 같은데 8가지 약재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무 수준은 매우 낮은 미긴 하네요. 좀 매우 낮은 거는 사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낮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먹어서 기대는 크게 하지 마라. 누가 사줬으면 드십시오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약한 권고 수준이네요. 굉장히 네. 약한 거네요. 600년 이상 사용되고 있으면서 보고된 부작용이 없는. 그거 사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죠?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보고된 부작용이 없다. 없단 말은 효과도 아무도- 그만큼 없을 네, 수있단 말이거든요. 뭐 그쵸.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네, 굳이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거 내가 말해 그냥 이 정도일 수도 있죠. 영국에서도 6가지는 건강식품으로 인증하고 있으니까 사실 육군자탕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걸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본 완전 처음 것 같아요. 봤어요. 근데 이제 검색해 보면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위 배출을 증가시키고 소규모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낮아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군자탕은 일본 몰에서 파는데 비슷하게 한 3만 원 정도로 팔리는 것 가격이 같습니다. 있네요 이거는. 자, 그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이거 요즘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여쭤보시는 네. 2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하나는 네.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네네네. 메스틱검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딱 굳어버리니까 눈물방울 같다고 해서 신이 내린 눈물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닉네임도 기가 막혀요. 멋있다. 네. 그리스의 키오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네. 키오스 섬의 남부 지역에 있는 20몇 개의 마을에서 자라는 나무가 메스틱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메스틱 나무에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진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탄산칼슘을 쫙 뿌린 다음에 떨어지는 것들을 진액들을 모아서 네. 제품화 시키는 거예요. 특산물처럼 만든 거죠. 메스틱을 보실 때 뒤집어서 그리스산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메스틱이에요.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전통적인 나이프 같은 걸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제 인시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절개를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뚝뚝뚝 떨어지면서 나무의 그 애기 네, 진액이. 우리 그 고로쇠 수액처럼 네. 물통 달아놓듯이 우리나라의 고로쇠보다는 신에 내린 눈물이 좀 더 있어 보이기 네, 때문에 좀 멋있네. 그 눈물을 갖다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메스틱검은 생물학적 특징이 굉장히 많은 흡사 우리나라의 홍삼처럼 소화기내과 의사한테 주목을 받았던 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조금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균을 죽이는 거랑 균을 진정시키는 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균은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헬리코박터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메스틱이나 다른 특정 헬리코박터를 진정시키는 것들을 같이 했을 때 1%라도 죽을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문헌에 보시면 스토막 페인이라고 하는 게 위통이겠죠. 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 위통이냐? anxious라는 게 좀 불안하고 할 때 불안증이 있을 때 위통, 상복부의 둔통, 그 다음에 가슴 통증 있을 때 메스틱이 좀 도움이 되더라. 근데 하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헬리코박터에 관한 거는 연구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힘들다. 자, 꽤 복잡한 표긴 한데요. 메스틱의 기원을 쭉 따라 올라가니까 기원전 7세기. 아니 이렇게 오래된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기원전 7세기에는 방부제로 썼대요. 방부제로. 방부제 하면 딱 떠오르잖아. 안티박테리알 같은 이게 항균 효과의 방부제로 썼다가 또 한 1세기가 더 지나서 한 기원전 6세기에는 와인 향료로 썼단 말은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여도 거부감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먹을만하다. 그러면서 세대를 거쳐서 쭉 진행이 되다가 10년도 안 되는 2015년에 두 가지 치료 적응증을 인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가벼운 소화불량증, 두 번째는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아주 작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먹는 게 아니고요. 에센셜 오일, 꽤 오래된 치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원전 7세기부터 사용되었지만 성분을 인정한 거는 오일 제품이기 때문에 무작정 시판되는 메스틱이 오일하고 항상 같을 수 없다는 거는 한번 알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그래서 메스틱을 어떤 식으로 환자한테 접근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껌을 씹으면 이제 계속 씹으니까 조금씩 위에 들어가서 좀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롯데제과 연구소하고 코업을 해서 껌 안에 메스틱을 넣어가지고 환자한테 실험을 했더니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이더라. 향후 좀 큰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써왔던 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구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롯데가 그 만만한 회사도 아닌데 연구만 하고 끝낼 게 아니다 싶어서 귀신같이 또 혹시 롯데의 대표적인 껌 브랜드인 자일리톨을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그 시기 이후에 메스틱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메스틱과 자일리톨과 프로폴리스 세 가지가 세계 3대 항균 물질이거든요. 근데 자일리톨 껌을 밥 먹고 씹으면 2대 항균 물질을 먹으면서 PPL은 아닌데요. 롯데에서 이렇게 제품화 시켜서 만든 걸로 봐서는 이게 정말 본연의 보조 치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쭉 보다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잖아요. NEJM. NEJM. 그러네. NEJM이 의학계에서는 거의 뭐 슈퍼스타 아니죠 이거. 그렇죠. 보시면은 메스틱은 싸고 그다음에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위궤양이나 속쓰림 같은 게 있을 때 메스틱을 그냥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해야지 병원을 옆에 두고 메스틱만 찾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이거 그냥 쇼핑몰에서 찾으신 거네요. 건강몰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유독 가격이 비싼 게 있어요. 오일백. 오일은 좀 비싸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게 오일인데 좀 비싸고. 우와, 10만 원이 넘네요. 네, 이거는 방울방울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비싼 그렇지. 거고요. 저 위에서 뒤에 보면은 위건강의 메스틱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싶어서 성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리스산 메스틱이 들어있으면서 그리스산이라고 써있네.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그래서 브로콜리도 들어있고 양배추도 들어있고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게 이제 소화 효소제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메스틱을 먹어서 안 듣는데 위건강의 메스틱을 써서 도움이 된다 그러는 거는 아마 다른 복합적인 치료 이전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분을 한 번쯤은 보시고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데? 양배추죠. 양배추. 이거 진짜 많이 먹죠. 드시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세요. 왜 이제 양배추가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 6.25 때인가 그죠? 진짜요? 6.25 굉장히 오래됐는데